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갓생에 대해서 좀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일단은 갓생이라고 해보면은 아마도 이런 게 생각이 날 거예요. 좀 대학생들이 이제 여러분들께서 다 A+, 얻고 시간도 하고 뭐 엄청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보통 우리가 갓생을 생각하면은 단어를 생각하면은 이제 떠올리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떠올리는 인식하는 거는 어떻게 될까요? What comes to mind 들어가면은 갓생 사는 사람들 들어가면은 뭐 미라클 모닝을 하거나 그냥 부지런해요. 그냥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 그냥 주변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너 갓생 산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네, 미디어에서 그런 식으로 풀어내고 있기 때문이죠. 네이트판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하루라도 갓생 사는 법 알려줄게 하트 하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글인지 한번 보니까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편의점 가서 초코 케이크 먹고 뭐 무작정 산책하고 뭐 수면을 6시간 7시간을 수면을 하고 뭐 열심히 삶을 보내는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 갓생 사는 거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꿀팁이 나와 있대요. 이게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도 인스타 다들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인스타에도 보면은 막 자기 공부 열심히 했다 해시태그 갓생 인생을 잘 사는 방법 아니 나 오늘 열심히 했다 해가지고 이걸 막 올린단 말이에요. 혹시 이런 거 해보셨다 손 공스타그램 이런 거 요즘 친구들은 안 하나요? 네, 하여튼 이런 미디어적인 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this leads us to believe that 갓생을 사는 것은 과시용이다? 한심하다? 약간 과생이라는 게 과시용의 단어라고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과시는 하지 않지만 갓생을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과 대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면은 이제 중간고사도 이제 곧 한 몇 주, 한 5주, 6주 뒤면은 보겠네요. 네. 여러분들 경희랜드에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실 텐데 이제 실제로 갓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과시용으로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진정성이 있는지부터 봐야 돼요. 진정성 일단은 과시한 사람들은 진정성이 없어요. 진정성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채널들 아시나요? 너덜트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이 너덜트가 하나 이제 꽁트 채널인데 만능론이라는 채널이 6일 전에 영상이 올라왔어요. 이 영상이 뭐냐면 니는 열심히 사니까 유전자가 다르니까 갓생을 살고 있지 이러면서 이제 자기는 유전자가 뛰어나지 않아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너는 갓생을 살고 있는데 유전자가 다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막 게으른 완벽주의자라는 영상이 2년 전에 피꼬라는 그 웹드라마 채널에서 올라왔는데 뭔가 열심히 살라고 하는데 오늘은 때가 아니야. 오늘은 뭔가 삘이 아니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혹시 찔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과시용으로 이렇게 인스타로 막 공스타그램 뭐 오늘 어디 잘 갔다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어 실제로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조금 열심히 했었을 때 그때 올리거나 뭐 시험 기간에서 열심히 했었을 때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은 진정성이 없는 사람들이죠. 실제로 갓생을 사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그 SNS 공유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 요즘 자기가 좋은 데 갔다 아니면은 뭐 좋은 뭐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한 사람들은 실제 부자들은 SNS에 잘 안 보여요. 왜냐면요. SNS에 돈 자랑을 하지 않거든요. 진정한 갓생을 사는 사람들도 소셜미디어에 자랑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자기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해요. 그 혹시 그 작년에 나온 책인데 핵개인의 시대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진정성 있는 사람들은 묵묵히 해요. 묵묵히 하면 결과물이 드러나고 그 결과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진짜로 진정성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SNS에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갓생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뭐 영어 특기자로 들어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수능을 보고 오신 분들 다들 경희대 좋은 학교 KIC에 오셨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친구들 보면은 내가 진짜로 무슨 목표가 있거나 절실함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동기부여 때문에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주변 친구들은 야, 너 진짜 갓생 사네, 열심히 사네 라고 하겠지만 요까지 여러분들이 경희대 국제대학까지 올 정도면은 엄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그래서 일단은 갓생을 일단 진정성 있게 살아가면 나쁠 거 없거든요.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 갓생이 과시용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욜로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욜로? 욜로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다? 1번 아니면 2번 쳐주시겠어요? 욜로가 이제 2010년대 초반에 여러분들이 한 중학생이었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이죠. 옛날에는 한 14년도, 15년도쯤에 아닌가? 중학생이 아니군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네, 그 욜로라는 삶을 이제 옛날에 이야기 많이 올라왔을 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욜로가 안 좋은 식으로 인식이 됐어요. 욜로 살면 골로 간다. 인생 골로 간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막 산다라는 그런 맥락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번뿐인 건데 이왕 사는 김에 의미 있게 살아가면은 어떨까요? 그렇게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나쁠 거 없잖아요. 내가 지금 뭐 할지도 모르고 그냥 놀고 먹고 탱자한 거보다 소셜 미디어에 사람들이 뭐 저 사람들이 열심히 사네. 근데 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하는 것보다 한 번쯤 대학 생활도 하는데 열심히 살아가면은 나쁠 거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올해가 한국 나이 만 서른인데 그 돌아보니까 대학생활 좀 더 열심히 살아볼 걸 이러고 좀 후회하고 있는 중인데 어 열심히 살면은 나쁠 거 없습니다. Yes, you only live once, so why don't you make the most out of it? 한 번 사는 김에 제대로 한번 계획을 잡으면 어때요? 라는 질문이 들어요. 근데 우리 학창 시절하고 대학교 때 그러면 어떻게 갓생을 살 수 있는지 이런 거 안 배우거든요.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는지 안 배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그 기본기 여러분들께서 대학생활 4년을 이제 한번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툴을 드리려고 오늘 내용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4년이 끝났을 때 지금은 이제 새내기고 이제 막 벚꽃이 피고 지금 여기 그 개강 그 신입생들 분들 중에서 아마도 이제 신입생 환영회나 이런 거 갔다가 이미 썸 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기 주변에 이미 사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친구들은 신나죠. 네, 뭐 곧 벚꽃도 필 테고 그 경희대는 그 중앙도서관이 중앙도서관이 진짜 이쁘거든요, 여러분들. 공부가 안 되실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고민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내가 신입생이고 놀고 싶고 하지만 한 번은 좀 계획을 잡아보고 크게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진정성 있는 갓생을 살기 위해서 전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두 가지가 뭐냐면요. 생산성하고 전략이에요. 생산성이 뭐냐? 생산성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일단 생산성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생산성 있게 살아가기 위한 전략을 짜면 돼요. 이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4년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런 좀 큰 틀을 제공해 줄 겁니다. 일단은 생산성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보통 productivity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일단은 기업 생산성에서 많이 유래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콘 1을 듣고 계실 거예요. 아마도 경제학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1번 이제 그만 치셔도 됩니다. 네. 그 이콘 1을 듣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이콘 1에서 나중에 아마도 생산성에 대한 이콘 2에 아마도 나올 것 같은데 생산성에 대한 개념이 나올 거예요. 2학기 때, 1학기 때도 아마도 나올 겁니다. 근데 기업 생산 보통 우리가 프로덕티비티라고 하면 기업 생산성, 경영의 측면에서 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영의 측면에서는 보통 생산성이라고 하면은 어 아웃풋 대비 인풋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만큼을 투입을 했는데 이만큼이 밖으로 나왔어요. 음. 이만큼의 재화, 뭐 인건비, 뭐 노동 이런 걸 투입을 했는데 이만큼 나왔어요. 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도 이콘 2 때 배울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투입하는 거는 회사에서 capital expenditure 그리고 인건비, 뭐 스킬, 테크놀로지 이런 돈을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프로덕션 펑션 결국엔 나오는 게 투입한 거 대비 나오는 게 그 생산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은 기업이나 비즈니스는 돈으로 환산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개인 생산성, personal productivity 우리가 갓생을 위한 생산성이잖아요. 그 생산성이 기업이 아니라 개인의 입장에서 적용이 돼야 돼요. 개인의 입장에서 생산성은 뭐냐라고 하면은 똑같이 인풋 대비 아웃풋이에요. 여러분들이 투입한 어떤 것에 비해서 실제로 이뤄내는 것들. 근데 우리가 하는 것들은 돈으로 환산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음. 물론 만약에 사업을 하시거나 뭐 부캐를 통해서 부업을 하시면은 돈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일단은 대부분은 개인 생산성을 보면은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노력, 시간, 에너지, 집중력, 우리의 에너지, 그리고 목표 달성 여부. 우리가 이만큼을 투자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뤄냈어. 그럼 생산적으로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음.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왜 생산적으로 살아가야 되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시간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목표를 이뤄낸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우와, 그 사람들 어떻게 이뤄냈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한 것도 있지만 그만큼의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뤄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같은 시간이고 같은 환경이 주어졌는데 누군 더 잘하고 누구는 더 못하고 이거는 분명히 자기의 투입한 노력, 운도 따라갈 수 있겠죠. 근데 목표 달성한 여부도 달라지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산적으로 살아가는 이유를 한번 볼게요. 음.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야 되는데 시간은 한정이 돼 있어요. 지금 24년도 3월 2일 날 3월 달에 입학을 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4년 플러스 이상 이제 군대를 다녀오는 학생들은 뭐 2년 플러스 더 해서 한 30년 뭐 이때 졸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졸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대학 생활이 끝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 이후로도 30살까 30년도 뭐 30살 제가 연도가 아니라 30살 50살 100세 우리 100세 인상이라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시간이 계속 굴러갈 거예요. 근데 대학 생활만 잘하는 데만 신경을 쓰다 보면은 여러분들 그 다음 인생 다음의 목표까지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은 확 혹 지나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 생활은 되게 열심히 했어요. 차석으로 졸업을 했는데 근데 그 다음 스텝까지 크게 멀리 고민을 안 하고 대학 생활을 했었거든요. 졸업을 하고 보니까 내가 왜 이거는 더 멀리 생각을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더 멀리 생각을 안 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오늘 이제 끝나고 나서 4년 후의 목표는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 시간을 어떻게 짤까라는 그런 큰 프레임워크를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이 그러면은 이거를 짜는 기준이 100세 인생에서 내가 죽었을 때 이루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한 졸업 후까지는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게 목표가 있겠죠. 그러면은 거꾸로 3년 후에는 뭐 하고 2년에는 뭐하고 1년 후에는 뭐 하고 이런 것들을 거꾸로
짜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생산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전략을 한번 여러분들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전략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탑다운으로 보는 계획을 세우는 단계예요. 탑다운으로 보고 내 인생을 줌아웃 해가지고 미래를 큰 그림으로 그려보는 게 먼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거 없으면은 다음 것들이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큰 그림을 그려서 목표를 잡습니다. 목표를 잡았으면은 이제 내가 목표를 잡았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실행해 나갈까 해서 실제로 하루하루 시간 관리, 할 일 관리, 내가 목표가 있다.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를 바탕으로 할 일들이 나고 언제 해야 될지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그림 탑다운하고 바텀업 두 가지가 동시에 수반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은 큰 그림은 어떻게 그릴 수 있냐라고 하면은 제가 만든 건데 MOPT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어요. 네. MOPT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이 MOPT가 뭐냐면 한마디로 들어서 시간을 일단 첫 번째로 두 가지로 우리가 미래를 내다본다라고 너 하죠. 나갔어? 네. 미래를 내다본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로 그러니까 미래를 비현실적인 미래랑 현실적인 걸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먼 미래예요. 먼 미래는 뭐냐면 예측할 수 없어요.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내가 뭐 하고 있을지 몰라요. 내 바램 사항만 할 수 있어요. 네, 바램 상황만 적을 수 있어요. 뭐 2년 뒤에 뭐 5억을 벌고 싶다. 뭐 3년 뒤에는 100억을 벌고 싶다. 뭐 비현실적일 수도 있죠. 근데 목표는 그런 꿈은 가질 수 있죠. 이루라는 보장은 없어요. 하고 싶은 것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실적인 미래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가까운 미래예요. 가까운 미래가 무슨 말이냐면 예측할 수 있는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대략적으로 무엇을 할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통제가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5주 뒤에, 한 5, 6주 뒤에 중간고사이죠. 그러면은 그때쯤에는 내가 시험 공부를 하고 있겠구나. 뻔하죠. 뭐 이미 애인이 있으신 분들은 뭐 한 두 주 뒤에 뭐 벚꽃을 보러 어디로 가겠다. 아니면 경희대에서 벚꽃을 보겠다.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까운 미래라는 것은 내가 언제쯤 무엇을 할 수 있겠지라고 뭔가 시간을 지정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먼 미래는 꼭 이루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가까운 미래는 못하면은 뭐 상황도 상황일 수 있지만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 그럼 내 탓이에요. 이건 통제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을 할 때, 계획을 세울 때 이 두 가지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실적인 먼 미래랑 가까운 미래를 MOPT라고 나눠서 세울 수가 있어요. 일단 큰 그림부터 볼게요. 미션. M1 미션입니다. 먼저 사명감을 정의하는 거예요. 이 미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뭔가 이 한 문장이 내 인생을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있어요. 아직은 모를 수도 있죠. 우리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꿈을 가져야 된다. 뭐 그런 말을 많이 가졌지만 말을 했지만은 꿈은 뭔지 몰라요.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몰랐고 안 배웠기 때문이죠. 근데 원하는 방향성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국제학과에 오신 게 뭐 MUN을 중고등학교 때 했을 수도 있고 영어 토론을 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외교관 하는 걸 외교관이 되고 싶어서 아니면 그게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방향성이에요. 그게 약간의 사명을 좀 더 깎아내리면은 미션이라는 게 깎아내리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회사가 미션 스테이트먼트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애플 같은 경우는 think different. 뭐 옛날에 애플에 지금 맥북 쓰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가 맥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죠? 뭔가 어 그 브랜드 하면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그런 제품들에서 느껴지는 게 있고 미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되고 싶은 거, 내가 이걸 하는 걸 설명할 수 있는 한 문장, 이거를 정의하는 게 미션인데, 그건 정의하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한 문장을 보면은 어,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이거랑 연결될 때 너무 하고 싶게 만드는 그 한 문장을 말하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정할 수 있는 건지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사명감을 위해서 인생 목표라고 보면 돼요. 이거를 연결지어서 이제 목표를 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인생 죽었을 때 뭔가 내 임종, 내가 임종 그리고 내 장례식에 뭔가 내 묘비에 그 남긴 남기고 싶은 것을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목표들을 정할 수 있거든요. 1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 이런 건 해봐야지 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그려지잖아요. 그게 그때 할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몇 년 뒤에 그러면은 내가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이거는 해야지라는 것들이 디테일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반년 이내,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는 그때 뭐가 하고 있을지, 뭘 하고 있을지 어느 정도 계획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프로젝트라고 해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중간 단계이고 실행 가능한 아웃풋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따가 예시는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지금 창업을 준비를 사이드로 하고 있는데 창업을 내가 브랜딩을 하자. 근데 하나의 프로젝트로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프로젝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창업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뭐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한 행동들이 결국에는 그 MOP를 완수하기 위한 행동들이 태스크인데 이거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이 미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너무 이루고 싶은 것들이에요. 이걸 이루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목표를 정해요. 목표를 정하면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떤 행동들이나 어떤 경험들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 열심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안목이 생겨요. 안목이 생기기 때문에 네, 여러분 1번 안 쳐주셔도 됩니다. 네, 그 안목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거를 하는 것이 지금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인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래서 인생을 크게 보고 지금 어떤 것들을 하는 것들이 내 목표를 이루는 게 도움이 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큰 화살표로 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학생으로서, 신입생으로서 공부도 하고 있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부도 하고 있고, 그리고 할 프로젝트들이 여러 가지고, 뭐 대외 활동을 벌써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목표하고 미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피라미드처럼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태스크들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미션 프로젝트들하고 연결이 돼야 되고요. 이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목표들 그리고 미션까지 이렇게 받칠 수 있는 피라미드 구조이면 제일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화살표로 생각을 하면은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방향성. 여러분들 혹시 이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베스트셀러 퓨처 셀프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베스트셀러로 20대부터 50대까지 거의 베스트셀러로 등극을 했거든요. 진짜 추천을 드립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런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결국에는 지금에 하고 있는 일이 내 목표랑 연결되게끔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뭐 일단은 이 미션을 정할 때는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회사, 닮고자 하는 회사가 있으면은 그 회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찾아보면서도 뭔가 비교를 하면서도 세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표, objective를 정할 때는 보통은 3P goal이라는 게 있어요. 목표를 세워요. 내가 3년 뒤에는 무엇을 할 거다. 그럼 그 목표를 적었을 때 이 세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personal, present tense, positive. 3년 뒤에는 나는 무엇을 할 거다라는 문장을 볼 때 나와 관련된 것들이어야 되고 현재형, 할 것이다가 아니고 하겠다, 했다. 현재형으로 쓰고 그 문장을 읽어봤을 때 positive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목표 프로젝트를 이루는 것은 조금 더 뭔가 구체적이고 실제로 이룰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스마트 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는 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alistic, and time bound 이런 그 조건들의 하에 세우면 될 것 같고요. 이 스마트 골에 대한 것도 이제 별도로 나중에 링크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행동들, 태스크가 있을 텐데
태스크 같은 경우는 굵직굵직하게 잡는 게 아니라 최대한 잘게 쪼개서 하는 것이 잘 생산적으로 잘 실행할 수 있는 하나의 팁이거든요. 하루에 너무 많은 것을 배치하지 않고 집중하는 것들 몇 가지를 정해가지고 오늘의 제일 one big thing, big thing을 이룬다라고 one thing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시간과 장소와 때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눠서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원래 실습 시간을 많이 가지라고 했지만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저의 예시를 하나 드려둘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사명감 같은 경우는 제가 2018년에 정한 거 있어요. To help people and organizations passionately and effectively do and achieve more so that everyone can move forward.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조직들이 뭔가 열정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더 많은 것을 성취해서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저의 어떻게 보면 사명감이에요.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만드는 콘텐츠들도 그런 생산성에 관련된 것들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부업으로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일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께 지금 이런 선배로서 강연을 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강연을 통해서 더 생산적으로 모티베이트가 돼서 대학 생활을 잘 꾸려 나가기 위한 하나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고라고 온라인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뭐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수단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의 목표로 저는 지금 부업으로 지식 창업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생산성과 지식 관리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다양한 강연들이나 프로그램들, 뭐 AI의 활용 이런 것들을 지금 교육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의 일환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사업자를 내는 것도 있지만 뭐 2024년에 창업을 완료하는 거 이렇게 했지만 프로젝트 실제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사업자를 내는 거를 동업자와 함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책도 하나 집필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내가 언제까지 해야지라고 정해놓은 것이고요. 그럼 책을 쓰려면은 책을 쓰기 완수하기 위해서는 출판사를 연락해서 계약을 해야 되고요. 책을 집필을 해서 원고를 투고를 해야 되겠죠. 지금 실제로 책을 집필을 하고 있고 계약서도 서명을 해서 책을 집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뭔가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재밌겠다. 너무 좋겠다. 이거를 먼저 문장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이 문장으로 적어놓은 다음에 나중에 내가 목표 1년, 2년, 3년 뒤에 무엇을 하고 그리고 어떤 것들 했다라는 기록이 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4년 뒤에 졸업을 한 다음에 취업 준비할 때도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회사들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혹시 많이 어렵나요? 제가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얼굴 표정이 죄송하지만 한 학생만 켜주셔가지고 지금 제가 이름은 호명하지 않겠지만 괜찮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이 우리가 계획을 잡아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인생을 큰 그림으로 계획을 그려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4년 뒤에 대학교를 졸업을 할 때 나는 뭘 하고 싶은지가 지금이 어떤 게 그려질 수 있는데 나중엔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바탕으로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게 좀 한번 계획을 잡는다. 미래를 계획을 잡는 것도 비현실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이 비현실적인 미션하고 오브젝티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비현실적으로 크게 잡으셔도 돼요. 네, 상관없습니다. 못 이뤄내도 상관없어요. 근데 자기가 이때는 이걸 해야지라고 하는 것들은 이루어내야지만 내가 뿌듯하고 내 목표를 향해서 더 가까이 다가갔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두 번째로는 계획을 잡았으면은 내가 방향성을 잡은 거거든요. 그 방향성을 잡았으면은 이거를 실행을 위한 여러 가지 태스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task management 그리고 그 이게 타임 매니지먼트랑 같이 관련된 거예요. 시간 관리랑 할 일 관리 연동이 되는 건데 이거는 Getting Things Done GTD라는 어떤 방법론이 있어요. 이거를 오늘 다 가르쳐 주진 않겠지만 핵심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는 영상 제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도 링크를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Getting Things Done이라는 방법론으로 보통 많이들 설명을 하는데 할 일 관리, 시간 관리에 관련된 것들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데이비드 알렌이라는 사람이 이제 생산성 컨설턴트인데
1990년도부터 나온 방법론이고요. 2001년도에 책이 하나 나왔는데 2005년도에 책이 그 개정판으로 나온 것들이 있어요. 한국 책 이름은 쏟아지는 일 완벽하게 해내는 법이라는 책이 있고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영향력 있는 책이에요. 왜냐면은 혹시 여러분들 2000 혹시 그 다들 몇 년생이신가요? 혹시 한번 쳐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일단 2001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네. 그 이게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걸 배우시면은 진짜로 갓생 그리고 일잘러라는 소리를 잘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현역이 공무원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뭐 스타트업에서 일하실 수도 있고 이런데 일잘러들이 필수로 사용하는 프로젝트 관리, 할 일 관리와 관련된 것, 이 모든 방법들이 다 그 Getting Things Done이라는 방법론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배워놓으시면 나중에 일 잘한다는 소리 그리고 팀플 잘한다는 소리 100%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중요한 이유가 웬만한 투두 앱들이 이 GTD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디자인이 됐어요. 혹시 여러분들 뭐 애플 리마인더 아니면은 뭐 삼성 뭐 체크리스트 뭐 마이크로소프트 투두이스트 틱틱 이런 것들이 투두 앱들이 되게 많은데 이 시장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 GTD라는 Getting Things Done이란 걸 기반으로 디자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방법론이고 이것만 잘하면은 여러분들이 진짜로 갓생을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갓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방법론을 자기가 쓴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못 봤어요. 근데 실제로 진정성 있게 살아간 사람들은 이걸로 다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갓생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머리를 비워줘야 된다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데 머리를 쓰는데 할 일들을 머릿속에서 맨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져서 일을 못한다. 그래서 일단 머리를 비워라 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한눈으로 보기 좋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자료를 보거나 인터넷 영상을 보거나 뭐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강의 필기를 하다가 할 일이 생각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과제를 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1학년 때 글쓰기 수업 아무도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글쓰기 수업을 듣다가 강의 필기를 하다가 교수님께서 과제 이때까지 뭐 써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강의를 듣다가 할 일이 생겨나요. 할 일이 생겨나면은 어느 시스템 안에 담아둬요. 어느 시스템 안에 담아두고 나서 우리가 나중에 이걸 해야 되는데 언젠가 과제를 해야 되잖아요. 밤을 새든 뭐 그 건너편에 있는 뭐 맥도날드 가서 하든 뭐 그래 어디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집에서 하든 카페에서 하든 언젠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둬야 돼요. 내가 과제를 받았다. 글쓰기 과제 1. 그러면은 이거를 일단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를 끄집어내요. 하나를 끄집어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지? 그러면 어떤 과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파악을 한 다음에 정리를 해둡니다. 투두리스트 앱 안에요. 정리를 해둬요. 정리를 해두면은 내가 언제 어떻게 할지 무슨 앱으로 할지를 다 정리를 해두면은 머릿속에서 다 비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투두 앱을 보면서 나중에 할 때가 되면은 그 앱을 보면서 실행을 하면 되거든요. 네,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GTD라는 것은 할 일이 생겼을 때 일단은 정리를 한 번만 해두면은 여러분들이 머리를 비워서 지금은 다른 거에 집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해야 되는 것은 이 시스템을 보면서 이런 앱들을 보면서 예, 실행을 하는 것에 집중이 되고요. 그냥 정확한 이 구체적인 거는 다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간단히 말해서 일단은 여러분들 할 일들이 다 모아둡니다. 학교 뭐 과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집에서 할 일 아니면은 뭐 강아지 키우면은 강아지 씻기기 뭐 이런 것들도 언젠가 할 일들 다 생각이 날 거예요. 다 쏟아 부어서 하나하나씩 꺼낸 다음에 이게 언제 해야 되지? 뭐가 더 중요하지라는 머릿속에서 컨텍스트를 붙이고 폴더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것들이 다 이게 정리가 됐는지 한번 검토를 하고 그리고 뭐 회고 같은 것도 하겠죠. 위클리 리뷰나 데일리 리뷰 같은 걸 한 다음에
그때 내가 언제 무엇을 하겠다라고 정해놓은 시간에 실행을 하면 되는 것이 getting things done. 이 이름이 너무 직관적이죠. getting things done. You get things done. 너무 직관적이죠. 근데 이거를 책을 읽어보시기를 너무 권하고요. 1학년 때부터 이거를 파 놓으시면은 진짜 갓생을 살 수 있고 나중에 졸업하고서도 영원히 유지되는 거니까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책에는 이런 그 순서도가 나와 있어요. 순서도가 이제 나중에 이거를 보시면은 이해가 갈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일단은 한 곳에 박아둡니다. 한 곳에 모아두는 게 중요해요. 퍼지면 안 돼요. 뭐 하나는 컴퓨터 메모장, 하나는 애플 리마인더, 하나는 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한 앱에다가 모아두고 그리고 이게 무엇인가 하나하나씩 처리를 나중에 합니다.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를 보고 만약에 지금 할 수 없는 거다. 그럼 버리거나 나중에 하거나 뭐 정리를 해두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실행할 수 있는 행동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데이비드 앨런이 말하는 거는 이걸 하나를 실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또 세부적인 작업들이 또 쪼개진다. 라고 하면은 프로젝트라고 또 정의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책을 쓰고 싶었어요. 그럼 책을 써야지라고 하는 것이 할 일이 될 건데 책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단계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또 프로젝트로 관리를 하라라는 말도 하고요. 만약에 지금 하는 게 2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빨리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실행을 해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면은 할 수 없는 거다. 음, 내가 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위임을 하거나 나중에 하거나 지금 할 수 없는 거면은 언제 할 건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글쓰기 과제를 해야 되는데 내일 시간이 언제 날 것 같아. 그럼 그때 해야지라고 캘린더에 등록을 해거나 아니면 다음 행동 리스트에 정리하는 이런 일련의 알고리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 익혀두면은 하나의 무술처럼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보시면 제 유튜브 영상을 이따가 공유를 드릴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수집하기. 지금 머릿속에서 할 일들이 막 생각이 나요. 그쵸? 뭐 과제하기, 뭐 하기 하고 싶은 것들 이거를 다 때려 박습니다. 적어요. 열심히 적습니다. 그 할 일들을 하나하나씩을 보면서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고 이거는 누구 연락해야 되고 이걸 완료하기 위한 다양한 디테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의미를 컨텍스트를 부여를 하세요. 그 다음에 언제 할 거다. 아 내일 할 건가?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캘린더 같은 데다가 열심히 놓을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다 보여드리지는 않겠지만은 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캘린더에 일일이 다 언제까지 무엇을 할 건지 이렇게 빽빽하게 다 하고 캘린더에 맞게 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다 입력을 하기도 하고요. 할 일이 또 다 제가 투두이스트라는 앱을 쓰고 있는데 오늘 할 일들 많아요. 뭐 체크 안 했네요. 할 일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또 못하는 것들은 다음 날에 연기를 하고 이러겠지만은 할 일들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문제는 내가 언제 무엇을 할지에 대한 거는 이 투두리스트 앱 하나면은 내가 믿을 수 있게 정리해놨으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 무엇을 할 건지 내가 고민을 안 해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GTD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고 싶으시면은 제가 저의 링크를 하나 공유를 드릴게요. 예, 제 3년 전의 영상이고 군대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네. 지금 네. 누가 놀라셨네요. 아, 아니 나구나. 죄송합니다. 네, 제 발연기가 들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독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오늘 이제 정리를 슬슬 해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갓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일단은 외부에 진짜로 살고 싶으시면 대학생활 이왕 한번 사는 김에 좀 기억에 남는 대학생활 하고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대학을 졸업했을 때 바로 남들보다 더 경쟁력 있게 좋은 스타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갓생을 살아야만 하고요. 그리고 이 그 과시용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가면은 후회 없는 삶을 사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갓생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생산성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전략을 짜야 돼요. 전략을 짠다라는 것은 내가 100세 인생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성인 되셨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살아가실 텐데 내가 100세 인생을 생각했을 때 100세는 무엇을 하고 싶고 50살엔 무엇을 하고 싶고 이런 게 대충은 뭐 비현실적이라도 적어볼 수 있잖아요. 30살에.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짜기 시작할 수 있는 게 대학교 졸업할 때쯤이에요. 남자는 여기에 한 2년 이상 더 하겠죠. 나중에 휴학을 할 수도 있고 뭐 32년도 뭐 34년도 이때 졸업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휴학을 하면은 이게 달라지겠죠. 그러면 휴학을 만약에 목표가 달라졌으면은 이것도 바뀌겠죠. 뭐 중간에 뭐 휴학을 뭐 25년도에 한다. 그럼 이때쯤 뭐 해봐야 되겠지? 뭐 워킹 홀리데이도 한번 가봐야죠. 뭐 여행도 가봐야죠. 이런 것들을 다 넣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4년을 한번 대충 그려보자라는 의미예요. 그려보기 위해서는 탑다운하고 바텀업이 필요합니다. 탑다운이라는 것은 미래를 큰 그림으로 보는 건데 MOPT라는 프레임워크. 참고로 이 그 슬라이드 마인드맵으로 그린 거 다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음, 제가 이메일로 교수님을 통해서 아니면 조교님을 통해서 전달을 드릴게요. 비현실적으로 미래는 크게 잡아요. 꿈은 크게 잡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뭐 내가 빠르면 2주 뒤에 길면은 반년 뒤에 무엇을 할지 대충 캘린더에 넣을 수 있고 플래닝 할 수 있잖아요. 그걸 MOPT라는 프레임워크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이걸 데일리하게 매일매일 시행을 하는 것은 할 일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언제 무엇을 할지 하는 것은 GTD라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그냥 여러분들의 생활을 겪었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언젠가는 30이 될 거예요. 언젠가는 40이 될 거예요. 네. 네, 일 치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 여러분들이 언젠가 될 건데 그거 되돌아보면은 이런 말이었구나라는 게 느끼게 될 건데 그래서 이제 꼰대라는 말도 왜 그런지 알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갈 거다. 그냥 인생을 좀 더 살아본 선배로서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메시지는 5가지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 제가 갓생 25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GS25를 실천을 하시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대학생활, 현재의 나의 소중한 시간을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요. 당신의 선택입니다. 내가 현재 하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면 돼요. 근데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이냐 고민을 해보시길 바래요. 4년 동안에. 중간고사 이제 공부를 한 1, 2주 있으면 이제 점점 계획을 잡으실 거죠. 뭐 공부를 중간고사라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계획을 세워지듯이 1년을 세워보고 4년을 세워보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사명과 목표가 변할 수 있어요. 오늘은 지금 봤을 때는 4년 뒤에 뭐 마케팅을 하고 싶다.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다른 길로 가고 싶은 때가 많을 거예요. 제가 대학교 있었을 때 있던 선배들이 지금은 막 온갖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원래는 막 외모고시를 준비를 하시다가 외모고시를 외교관을 준비하다가 지금 갑자기 사업을 하고 있으신 분들도 계셔요. 음. 이제는 그 선후배들의 대학 그 결혼식을 다니는 그런 나이거든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방향이 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남은 다음 목표들과 사명을 변경하면 돼요. 남은 시간을 최적화해서 인생을 최적화해서 생산적으로 살아가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목표가 바뀌었다고 해도 그 지나온 시간을 허비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의 내가 설마.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과거의 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휴식도 좋아요. 좀 놀아도 좋아요. 여러분들 휴학 뭐 꼭 하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한 학기는 꼭 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거. 안 그러면 후회합니다. 돈 벌기 시작할 때 내가 이걸 왜 안 했을까? 휴학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고요. 근데 열심히 살라고 해도 몸이 따라와주지면 안 돼요. 또 따라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내 몸도 중요하고요. 그때 내가 하고 싶은지 하고 싶지 않은 건지 몸의 상태를 잘 보세요. 하고 싶지 않고 하면 내가 강제로 하는 겁니다. 원치 않고. 아니면 하고 싶긴 한데 몸이 안 따라와줘요. 휴식을 취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게으른 완벽주의자는 되면 안 돼요. 내가 나는 오늘은 좀 열심히 살았으니까 좀 해야지 하지 말고
오늘은 내가 힘드니까 쉬어야지라는 합리화를 하시고요. 게으른 완벽주의자는 되지 맙니다. 쉬더라도 이틀 이상은 쉬지 않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요. 네 번째는 그 과정을 꼭 기록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목표가 끝날 때마다, 프로젝트가 끝날 때마다,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경험을 했고 느낀 것은 무엇인지 꼭 정해 적어 두시면은 나중에 취업을 하실 때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소서 쓸 때. 제가 지금 최근에도 그런 걸 경험을 했거든요. 네. 기록은 최대한 솔직하게 좋았다, 나빴다, 싫었다, 뭘 배웠다, 못했다. 자기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4년 뒤에 자소서 쓰잖아요. 아, 이 선배가 뭐 꼰대같이 말했지만 이 말이 맞구나라는 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자소서 쓸 때, 내 경험을 이야기할 때 지금 감정은 그때 지나가면은 몰라요. 지금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다 적어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연은 소중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그 한 3주 정도 지났으니까 동아리에 어느 정도 다 들어가셨고 뭐 신입생 환영회 하고 뭐 이랬을 거예요. 지금 인연들 평생 합니다. 지금 만나는 동기들, 선후배들, 교수님들 그 10년 이상 알고 지내는 교수님이거든요. 졸업하더라도 유지가 되고 또 기회가 생기니까 20대 그리고 중후반부터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신입생분들 뭐 아직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뭐 선배님 이러시면서 뭐 한두 살 이상 많은 선배님들 뭐 깍듯이 하시는 동아리도 있을 겁니다. 근데 대학 나중에 사회 나가면 다 영혼 없어요. 저는 이제 친하게 매일 연락하고 사업 같이 하는 분들 중에서 띠동갑 위에 분들도 계시거든요. 40대 분들. 근데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2029년 말, 2월 말 또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실 거예요. 언제 할지는 모르겠죠. 근데 스트레이트로 다니면은 2029년 말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활 시작하셨잖아요. 그럼 4년 반 뒤에, 5년 뒤에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을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불리고 싶은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계획을 짜보세요. 대충. 그러면은 안 한 분들보다 계획이라도 잡은 사람들은 더 뿌듯합니다. 내가 이거는 하고 싶구나. 근데 그때 가서 안 됐어요.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럼 변경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사학번 여러분들 대학 생활을 GS25 하루에 25시간 동안 갓생을 사시길 바라고 이런 삶을 4년 뒤에 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